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지적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공정한 규칙만을 따르며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영리하게 행동했기에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기업의 CEO, 국가의 대통령, 때로는 독재자나 위대한 창업가들까지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도덕은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전략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친절이나 인과응보에 대한 따뜻한 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치 사상가로 불리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눈을 통해 본 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냉혹한 보고서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끌고 싶다면 그저 착하기만 해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감히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가 남긴 통찰을 통해 마치 한 명의 군주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영향력을 구축하고 이협이 싹트기 전에 무력화시키며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해내는 방법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환상을 지배하는 자가 곧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마키아벨리적 군주가 되는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15세기 배신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탈리아의 도시 피렌체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직시했습니다. 마치 조선 건국 초기 수많은 정적들이 서로를 제거하며 권력을 다투던 혼란의 시대와도 같았던 그곳에서 그는 외교관으로 일하며 제국이 무너지고 군주들이 거짓말하며 어제의 동맹이 하룻밤 사이에 적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명생활 중에 역사상 가장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리더십 안내서인 군주론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성인들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다른 사상가들이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도덕과 권력은 거의 함께 걷는 법이 없으며 이상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통치자는 오래 군림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권력이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권력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쟁취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먼저 쟁취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이기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붕괴하고 지도자들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혼란과 공포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군주는 떠오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핵심은 행동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대담한 자의 편이다.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대담함이란 전략적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기존 질서가 약하다면 도전하십시오. 경쟁자가 망설인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공격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실행하십시오.
시라쿠사의 아가토클레스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도공의 아들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권좌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군에 입대하여 신뢰를 얻었고 때가 무르익자 도시의 모든 엘리트들을 회의에 소집한 뒤 그날 밤 그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무자비했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통치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지배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지연된 결정은 반란을 낳고 어설픈 조치는 재앙을 부릅니다. 하지만 폭군과 군주를 가르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적 지도자는 오직 그 결과가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들 때만 행동합니다. 불필요한 잔인함은 없으며 혼돈을 위한 혼돈도 없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사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명확히 보고 신속하게 행동하며 혼돈의 순간의 망설임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주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창조하거나 혹은 미래에 의해 지워질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주가 모든 좋은 자질을 실제로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문장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판이 곧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비즈니스, 혹은 영향력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진실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표면에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인식을 지배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관대하며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십시오. 비록 무대 뒤에서 당신의 결정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비정할지라도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기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런 영향력 없는 선한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훌륭한 연기자가 되겠습니까?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권력은 정직한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믿게 만드는 자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무적의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사랑받는 것은 당신에게 충성심을 혹은 적어도 충성심이 있다는 환상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계책을 세울 시간, 공격할 시간, 그리고 무언가 영속적인 것을 건설할 시간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군주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그는 절제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미소 짓고 언제 아첨하며 언제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져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는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권력자에게 불리한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판을 무장해제시키는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대중은 상징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상징을 주되 그 상징을 전략 그 자체와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모는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훌륭하게 입으십시오. 마키아벨리의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딱 거기까지만 읽고 맙니다. 그가 실제로 가르친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통제될 때에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통치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대상이 되는 통치자는 음모를 불러들입니다.
두려움은 도구입니다. 그것은 존중, 신중함, 그리고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력에 가볍게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잔인함 그 자체를 위한 잔인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쳐야 한다면 그것은 빠르고 정당하며 최종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엄성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굴욕감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굴욕감을 느낀 적보다 존중받는 적이 더 안전합니다. 군주는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감, 차분한 자신감, 그리고 나는 지켜보고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용한 메시지로 다스립니다. 두려움을 사용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규율을 유지하며 반란을 무력화시키십시오. 하지만 결코 당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마키아벨리적 군주는 혼돈 대신 통제를, 야만성 대신 힘을 선택합니다. 증오 위에 세워진 권력은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중에 기반한 권력은 비록 두려움이 섞여 있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적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부상하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의 몰락을 계획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이 음모를 낳으며 군주는 위협이 뿌리내리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단계, 위협을 식별하십시오. 이는 불충한 조언가일 수도, 인기 있는 경쟁자일 수도, 심지어 충성심보다 야망이 더 큰 가까운 동맹일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체하는 것은 적에게 동맹을 구축하고 지지를 모으고 당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를 장악한 후 그는 권력을 잡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위험은 외세가 아니라 불충한 장군들, 왕당파 음모가들, 그리고 자신을 혼란스러운 시대의 일시적인 배우로 여기는 야심찬 장관들과 같은 내부의 위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배신을 기다리는 대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군 지도부를 개편했으며 음모가들이 조직화되기 전에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피슈그리 장군과 다른 이들이 그의 몰락을 꾀했을 때 나폴레옹은 그들을 체포하고 추방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의문스럽게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효과적이었죠.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료함이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불확실성은 반란을 부르고 대담함은 그것을 예방합니다. 정치든 비즈니스든 리더십의 자리에서든 당신은 경쟁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미소를 띌 것이고 어떤 이는 장기적인 게임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더 길고 더 영리하게 게임을 해야 합니다. 편집증이 아닌 정확성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위협을 제거할 때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면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일 수 없는 경쟁자에게는 절대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마키아벨리적 군주는 배신당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공격하고 감히 누구도 뒤따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권력이 무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는 새로운 무기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신호를 통제하는 자가 진실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규칙책 자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권력은 단지 힘이 아니라 서사입니다. 이야기를 지배하는 자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군주는 정보의 흐름을 통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숨기며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문, 선전, 대중 앞에서의 연출, 이 모든 것이 권력의 무기고에 있는 도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강하다고 믿으면 그들은 그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약하다고 믿으면 독수리들이 당신 주위를 맴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도 자료, 인터뷰, 연출된 사진, 모든 단어와 몸짓은 하나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계산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24시간 뉴스 채널과 잘 짜인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경멸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해독제는 이미지를 통제하고 메시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생기면 자신감으로 그것을 잠재우십시오. 소문이 퍼지면 더 큰 진실이나 더 설득력 있는 허구로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대중은 완전한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버전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당신만의 신화를 창조하는 건축가가 되십시오. 당신보다 앞서 나아가는 평판을 쌓고 당신을 보호하는 신비감을 구축하며 의심하는 자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목소리를 만드십시오. 서사가 없는 권력은 벌거벗은 것과 같지만 이야기의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은 운명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종교나 법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가진 힘을 존중했습니다. 그에게 도덕과 신앙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통치자가 사람들을 통합하고 행동을 정당화하며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비록 종교심이 없더라도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도덕적 확실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자신들과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군주는 더 깊은 것을 이해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용한가가 중요합니다. 신성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반란을 막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당신의 법령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악의적으로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대중은 순수한 권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징, 법, 신념을 따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것을 이용해 그들을 이끄십시오. 이것은 위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을 사람들의 감정적 나침반에 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군주는 평화를 가져오는 거짓말이 혼돈을 일으키는 진실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당신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적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든 것은 유리로 된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군주는 정복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불타 없어질 수 없는 것을 건설합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개인적인 권력을 영속적인 권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몰락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오직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만 의존하여 통치를 구축한 군주는 그 충성심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권력, 오래 지속되는 권력은 제도적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에도 당신의 권위를 보호하는 법, 전통, 그리고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은 단지 장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로원, 군사구조, 도로, 그리고 의식에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죽었을지 몰라도 로마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프로세스를 만들고 팀을 만들고 당신의 가치가 기본값이 되는 문화를 구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사라지더라도 당신의 유산은 남게 됩니다. 이것이 현명한 지도자들이 후계자를 양성하고 행동 강령을 확립하며 유능하지만 지나치게 야심차지하는 동맹들로 주변을 채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카리스마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합니다. 마키아벨리적 군주는 자신의 생애를 넘어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오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나의 통치가 나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제도는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그것들은 압력을 흡수하고 붕괴에 저항하며 당신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권력을 쌓을 때 왕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기반을 만드십시오. 결국 카리스마는 죽고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구조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키아벨리적 군주처럼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군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명료함과 의도를 가지고 리더십의 잔인한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함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도덕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 한계를 이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힘없는 미덕은 취약점이며 목적에 의해 인도되는 생존은 고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권력을 잡는 법, 유지하는 법, 보호하는 법, 그리고 휘두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군주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유산은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사랑받을 것인가? 존경받을 것인가? 아니면 잊힐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그 선택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마지막 규칙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아라. 이제 당신은 장막 뒤를 엿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된 자에게 보상하고 순진한 자를 삼키는 이 세상에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배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배당할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이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따르는 대신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파도 속으로 사라지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들의 커뮤니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